먼저 플러스 고배당주가 굉장히 큰 관심을 5월 달부터 받고 있는데 월 배당금 지급 이력부터 살펴보면 6월 달에 플러스 고배당주는 기존에 63원 원 지급하던 월 배당금이 인상되어 16% 인상된 73원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 상품의 경우에는 5월 달에는 140원 지급하던 월 배당금이 역시나 10원 인상되면서 150원을 지급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시된 위클리 커버드 콜 고정 상품의 경우에는 중순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6월 달 배당금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 플러스 고배당주의 경우 3개월간 정말 높은 주가 상승률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배경으로는 첫 번째로 배당금이 16%나 인상되는 소식 이후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5월 달에 이제 한국의 추가 금리 인하 소식 0.25%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기존에 2.75%였던 기준금리가 2.5%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현금 흐름을 쫓는 돈들의 갈 곳이 점점 더 상당히 애매해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돈들은 늘 더 높은 수익률을 쫓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적금 자금들이 이동하려는 특성을 갖게 되는 환경이 점점 조성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적인 분할 매도를 시작한 시점이 16,000원을 넘어가면서부터 17,700원까지 이제 약 10분할로 해서 거의 보유 물량의 이제는 한 55%까지 매도를 한 상태인데, 조금 이르게 시작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고점이 어디인지는 언제든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분할 매도와 정기 투자 전략은 개인마다 달라지는 목표 수익률과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크기를 고려해서 꾸준한 수익을 올리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전략이다라고 저는 과거 경험들을 통해서 저만의 기준들을 정리하고 활용하고 있는 편이며,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방식은 분할 매도와 정기 투자 전략은 항상 드라마틱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는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번 달 6월 달은 플러스 고배당주의 리밸런싱이 진행되는 달인데, 플러스 고배당주의 특징은 과거가 아닌 미래 배당률이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SCHD도 그렇고 뭐 미국의 S&P 500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프로세스에 부합되지 않는 대상들을 퇴출시키거나 비중을 낮추고 미래의 실적 기반으로 이제 배당률이 좋을 것이라 예상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6월 달과 12월 달에 재구성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주기적인 리밸런싱의 프로세스가 적정하였는가로 장기적인 운영 성과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6월 6일자로 확인을 해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플러스 고비당주의 리밸런싱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전과 비슷하게 약간 월 중순이 지나고 월말 시즌 정도가 되어 가야 본격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 플러스 고배당주가 이제 5월달과 6월달에는 정말 역대급으로 큰 주가 성장을 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해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저의 포트폴리오에도 역대급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배당주 섹터들의 물량을 이제 계산을 해보니 약 보유 물량의 55% 정도까지를 현재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서 한국 배당주, 저의 주 영역인 한국 배당주 영역이 이제 감소를 한 것인데, 플러스 고배당주가 4월 달에 트럼프 무역 전쟁 이슈로 13,500원 정도까지를 터치를 하면서 이때만 해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또다시 반대로 한국 배당주 섹터가 굉장히 높은 비중까지 올라가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이제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거나 하면 마음 편하게 이제 배당금이나 받으면서 정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시간이 이제 한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달에는 17,700원이라는 3년 신고가를 뚫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렇게 천장을 뚫고 달려갈 때 분할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이 이유는 저는 언제나 덜 버는 건 대부분의 경우 상관이 없다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마다 다른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현재 25년도 연간 목표 수익률의
2배 정도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1월부터 6월달 상반기만에 한 해치 농사와 수확물을 다 걷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55% 물량을 매도를 해놓고, 그럼에도 여전히 45% 정도 물량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주식시장이 좋아도 저는 나쁘지 않고, 배당금을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남은 7개월 기간 동안 배당금을 받아가면서 목표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는 것을 확정 지어도 좋고, 아니면 주식시장은 늘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7개월 정도 기간 내에 변동성이 한 차례 더 발생을 한다면 또다시 이제 팔아놨던 지분양들을 싸게 다시 재매입하는 분할 매수 시나리오를 실행할 계획을 갖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가 2,600을 돌파하고 2,700도 뚫고 2,800까지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의 원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들로 저는 달러 가격이 이제 1,400원 중반에서 초반 정도를 정말 오랜 기간 횡보를 초강달러 시기를 만들어냈었는데, 이제 3개월 만에 급격하게 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1,350원에서 60원대 라인까지 떨어져 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높은 확률로 달러 가격이 떨어질 때는 코스피가 오르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3개월 그래프에서 보시면 달러가 하락한과 동시에 이제 국내 코스피도 거의 반비례하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달러가 떨어질 때에는 달러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한국 돈의 가격이 점점 반대로 높아지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돈들은 늘 오르는 곳, 호재가 있을 것 같은 쪽을 쫓아서 움직이는 특성이 매우 투자 시장에서는 강한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특히나 외국인의 비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도가 높은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환 손실을 일으키는 환경이 아니라 한국 돈의 가치가 오른다는 것은 환 차익을 기대 가능한 환경으로의 변화와 더불어 코스피까지 이제 오르는 상황이 되면 환 차익 플러스 코스피 상승 효과로 더블 수익을 얻는 이제 시장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주 섹터의 경우에는 예금과 적금의 금리가 점점 낮아진다는 것은 이제 뭐 1, 2년 전에 금리가 5%인 상품들도 있었는데, 금리가 5%에서 4%, 3%에서 이제 2% 환경까지로 갈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은행에 예금을 하면 3%대인데 배당주에 투자하면은 5, 6% 정도 이제 배당금을 준다면 점점 고민이 깊어질 요소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사실 큰 변동성이나 환경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월간 포트폴리오에 늘 1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지만, 이번 같이 많은 관심을 받아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판매를 하는 편입니다. 분할 매도를 주로 선택을 하는 편이며, 그리고 뭐 이제 4월 달에 트럼프 무역 전쟁 이슈처럼 큰 위기가 발생하여 가격이 크게 내리면 이제 구매를 합니다. 작년 4분기에도 계엄령 사태가 터졌을 때에도 적극적인 매수를 하였고, 이제 트럼프 무역 전쟁 이슈가 터져서 뭐 하루에 코스피나 미국 S&P가 3%, 5%씩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분할 매수를 하였었는데, 이런 이제 대부분의 상황에서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위기는 다 코스피나 S&P 500 관점에서 위기는 기회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더 적극적인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반복하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분할 매도를 많이 해놓은 다음에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특히 초기에 이제 다시는 영영 주식이 변동성을 겪지 않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뭐 플러스 고배당주나 국내 배당주들에 투자할 기회가 없는 것 아닐까라는 고민이 과거에는 정말 많이 들었고, 지금도 이렇게까지 분할 매도를 할 때에는 전혀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 비중으로 45% 정도 되는 시장 참여 비중을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통계적 그리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늘 10%에서 5% 이상의 변동성이 발생하였고, 뭐 그것이 올해는 7개월 동안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포트폴리오와 이제 목표 수익률 상태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인내심의 싸움일 뿐 1년을 기다려서도 안 되면 2년간 기다리면은 반드시 또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었던 버핏 또한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주요 전략으로 코끼리를 잡을 총과 무기를 우리는 준비를 해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즉 코끼리가 나타날 드문 기회를 기다려서 이제 엄청난 양의 현금과 뭐 단기 채권 같은 부분을 무기에 비유를 한 것이겠죠. 아주 드문 기회, 큰 기회가 발생할 때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비유라고 생각을 하며, 실제로 버핏과 멍건은 다양한 조언들 속에서 늘 투자를 하고 늘 배트를 휘둘러야만 되는 것이 아니며, 1년에 한두 차례만 우리는 잘 배트를 휘두르고 잘 치는 공에만 배트를 휘두르는 투자를 해도 되며 그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간의 본성상 이제 잘못된 본능 때문에 사람은 매월, 매주, 매일 끝도 없이 이제 자기가 투자한 대상을 쳐다보고 켜보고 하면서 투자 선택을 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뭐 인내심 싸움이라고도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심리적 오류가 방해하는 게 정말 강합니다. 사람은 계속 빨리빨리 하고 내가 한 번, 두 번, 다섯 번을 더 보면 이게 마치 수익률에 영향을 줄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고, 내가 하루에도 매일 선택을 하고 싶고 매주 선택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강한데, 저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런 조언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한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뭐 사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회 통념이나 뭐 이제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열심히 할수록 내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갈아 넣을수록 더 높은 성장과 결과를 얻어내는 부분이 대부분의 환경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많은 노력과 연습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또한 이제 워런 버핏은 인생에서 단 10번만 투자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이제 전략을 만들 것을 조언으로도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이러한 조언들을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고 지금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제 더 유효한 확률 높은 전략을 투자 달가들의 조언과 뭐 구체적인 전략이 등장하는 영상들이나 책들에서 발견을 하면 그것을 저 또한 조금 조금씩 연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